중국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이 중국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재앙에 시민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는 현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재난 규모는 더 커진다고 합니다. 10년 안에 중국 서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뀐다는 예측까지 나오며 중국은 재앙의 땅이 되는 상황. 알고 보면 이 모든 일이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중국 서쪽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정에서 떨어진 가루에 선생님은 끔찍이 놀랐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수업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이미 학생들은 불안한 기운을 감지하고 두려움에 떨었죠. 그런 아이들을 향해 아무 일 없다며 다독인 선생님은 그러나 말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녀와 아이들을 향해 덮친 강렬한 지진 때문에 몸을 가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일시적인 흔들림이라고 예상했던 중국 스촨성의 학교는 물론이고 병원과 마을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지진이 덮쳐온 곳인데요. 과거 2000년대 후반 스촨성에 닥쳐온 재앙을 상기시키는 듯 올해 6월 발생한 지진은 지금도 6.1과 3의 규모를 기록하며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지진의 악몽을 사람들에게 되새기겠습니다. 중국 스촨성 야이언 시도사년에서 발생한 규모 6.1의 지진 진원의 깊이는 17였고 부싱현에서도 기록된 3의 지진은 진원 깊이 18km를 기록하며 중국 서부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스촨성의 성도이자 중국 서부 지역의 중심 도시인 청주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정도로 이번 지진의 여파는 상당한데요. 중국 관영 CCTV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4명이 사망, 12명이 다쳤다고 밝히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밝힌 사상자 숫자 외에도 피해를 받은 이들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아이언시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대도시인 청두로 오가는 이들이 많은 곳이라 건물에 묻혀있는 피해자까지 합산하면 더 많은 숫자가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방당국은 1,400명의 구조대를 보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인구 밀집 지역에 진입해 이를 구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밝히며 추가 지진이 스촨성에 일어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고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보통 6점 수준의 지진이 닥칠 경우 그 뒤에 8.1 이상의 지진이 다가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2008년 스촨성 대지진 때도 활주로 1 수준의 대형 지진 이전에 5에서 6 수준의 지진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14년 만에 또 한 번의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등장했죠. 지진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올해 중국 광시성과 휴난성에 하루 최대 59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집은 물론이고 관광지까지 물에 챙겼다고 합니다. 중국 유명 관광지인 구일인 일대는 물에 완전히 잠겨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황조에서 불어난 물이 쇼핑몰에 침투하는 한편 불어난 물로 인해 토사가 쏟아져 집까지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 대규모 홍수 피해로 중국 여러 지역이 물에 잠겨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2012년에도 발생한 것인데요. 이번 대규모 호우로 인해 방수족 자치구에 거주 중인 중국 소수민족 광수족들과 후난성에 거주하고 있던 한족들은 집을 버리고 대피. 약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호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 동북부 지역에는 기온이 26도에서 영하로 떨어지는 이상 현상을 보이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고 26.3도를 기록했던 지난 열흘간의 기록을 의심할 법한 강추위가 덕조와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중국 전역이 자연재해로 인해 아비규환인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 몽골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은 가뭄으로 인해 먹을 물이 부족하다며 식수 공급을 요청했다고 하죠. 홍수와 가뭄, 지진까지 일어나는 중국 서부 상황, 작년과 재작년에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던 중국은 점점 자주 발생하는 재난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러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늘어난 곳곳에 이유가 있다는 연구가 밝혀졌습니다. 무작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중국 서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것은 과거 중국인들이 서부대 개발을 표방하며 서부 지역을 인공적으로 개발한 탓이라는 분석이죠. 중국은 일찍이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균형 개발을 시도하며 수십 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서부대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된 개발 시도는 쓰촨성을 중심으로 역량이 집중되었죠. 중서부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 동부 연안의 자본을 결합해 중국 대륙의 영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었죠. 2050년까지 내다본 계획으로 중국은 이 비전을 토대로 서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쓰촨성과 그 중심 지역인 청도는 개발 역점 지역으로 중국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쓴 곳이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한 중국 정부는 대박을 거두었습니다. 서부 지역에 묻혀있는 희토류 광맥은 중국 정부 살림에 도움이 되었죠. 특히 리튬은 중국 정부의 서부대 개발 계획의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극히 일부의 양만, 그것도 특정 지역에서 캘 수 있는 리튬을 중국은 풍부하게 서부 지역에서 캘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세계 10대 리튬 기업 중 3개 기업이 쓰촨성을 중심으로 광맥 개발에 전념하게 되었고, 다른 기업들 역시 쓰촨성에 지사를 세우고 개발에 몰두하는 것이 현실. 미국 알버마에서는 최대 리튬 배터리 공장을 중국 서남부 지역에 건설하는 투자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죠. 수자원 역시 중국 정부가 역점으로 두고 있는 자원으로 티베트를 중심으로 고원에서 흘러내린 물은 하류 지방인 중국 동부 연안으로 흘러내리고, 이는 중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이 지역에 댐을 건설했고, 거대 규모의 때문에 통해 중국 정부는 모자라는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댐이 재핑볼 때 문제는 중국이 무분별하게 땅을 건드린 탓에 지진은 물론이고 기후까지도 변화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원 개발과 댐을 건설하면서 중국이 예민한 눈먼 선단층을 자극, 그 결과 서부 지역에 충격이 온 것이죠. 쓰촨성 지질광물고 판샤오 주임은 일찍이 이 사태에 대해 예견, 중국 정부는 서부 지대의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2008년 대지진이 일어난 곳도 루먼 산단층까지 자원 개발을 위해 중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파고 들어간 탓이라고 주장했죠. 심지어 핑프댐 도단층이 압력을 주거하는데 한몫했다고 본 것이죠. 그는 중국 정부가 대량의 물을 가주면서 땅을 깊게 판 일 때문에 물의 일부가 단층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지진이 더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대에 들어 서부 지역은 과거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자주 지진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물이 흐름을 틀어버리고
개발을 위해 숲을 없애면서 자동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절하던 중국 서부지대가 지력이 쇠하면서 빈번한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오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 것이죠. 미국 지질학자인 리처드 커 박사도 사이언스지에 잡힌 보뎀과 쓰촨성 대지진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에 게재. 실제로 중국이 무분별하게 개발한 일 때문에 지진이 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리처드 박사는 논문에서 연속적인 지각 활동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대규모 지진 활동이 관측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지진은 전조 현상이 반드시 선행되며 중국의 지진동은 그런 전조 현상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죠. 논문의 끝에 박사는 이 모든 것이 인공적인 원인을 암시하며 결국 중국이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는 것을 언급했는데요. 10년 안에 중국 서부 지역은 죽음의 땅이 된다고 말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중국은 이 모든 것이 개발과는 관계없고 어디까지나 글로벌 기상이변에 중국이 말려든 것일 뿐 제빙포 댐이나 지상 최대의 때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상샤댐은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난과 어떤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죠. 중국 지진국의 레이 형님은 텔레그래프 인터뷰를 통해 지진의 원인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며 이러한 의무는 중국 개발을 막기 위한 서구 사회의 장난질에 불과하다는 인터뷰로 남겼습니다. 오히려 의문을 제기한 서구 사회를 향해 중국의 산업 개발을 막으려는 음모가 아닌지 되레 비난을 가한 것이죠.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중국 서부 산맥은 자원이 절실히 필요한 입장인 중국에게 꼭 필요한 장소. 중국의 발전에 시기한 서구 사회가 말도 안 되는 이론에 덧붙여 중국 발전을 저해시키려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한 거죠.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중국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가 되어버린 진도 3 이상의 지진 피해는 물론 여름마다 찾아오는 대규모 호우와 가뭄면서 이 모든 일들은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중국 서부는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로 전락할 상황인데요. 아비규환이 된 중국 서부지대는 과연 시간이 흘러도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